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프로젝트 코드를 좀 보여드릴 생각으로 노트북을 챙겨 왔고요. 저걸 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은 이런 걸 좀 할 거예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아티클 리스트에 검색 기능 추가했던 거는 했었어요. 기억나실까요, 이거? 검색어 입력했을 때 그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들은 이제 검색된 결과로 나오도록 우리가 처리를 했었는데, 그 기능을 이제 DB랑 연동한 상태로 또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할 거예요. 여기서 페이징 기능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 자, 그리 많진 않네.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검색 기능이 요거거든요.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제목에 게시물들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목에 이 검색어가 포함된 애가 있으면 그것만 가져와서 리스트를 보여주는 식으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는 했었어요. 이제 그거 비슷한 거 할 거고요. 페이징 기능은 요거예요. 요거. 이런 거 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상 우리는 이제 화면 단이 없잖아요. 그냥 콘솔로 표기만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페이지 넘버가 보이게끔 하진 않을 거고요. 얘는 지금 실제로 숫자가 보이고 이 숫자를 눌렀을 때 그 페이지로 넘어가는 식으로 구동이 되는데, 콘솔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아티클 리스트 명령어 뒤에 띄어쓰기 한번 하고 숫자가 들어와요. 그럼 이 자리가 페이지 넘버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2를 넣었다. 그러면 2번 페이지를 가겠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한 페이지에 보여줄 개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요. 첫 페이지에 10개를 보여주기로 했다. 그럼 이 페이지로 가겠다라는 건 여기 마지막에 있던 글 다음부터 또 10개가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는 이 페이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게시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밑으로 쭉 나올 거예요. 콘솔에 게시물이 만약에 100개면 100개가 쭉 나와요. 우리 리스트는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어떤 게시판을 가도 이 페이지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처리를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검색어, 여기에는 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글이 들어갈 수도 있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화면 단이 없기 때문에 명령어 입력하는 것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식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수업 끝나고 나서 프론트엔드 쪽을 가볍게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나선 JSP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화면 단을 만들면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이런 글자들 혹은 버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게시판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 상황에서 이 기능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면 솔직히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생각해서 해내기에는 좀 많이 어렵고 그냥 같이 할 거예요. 자, 얘를 일단은 지금 우리가 원래 저는 이제 검색 기능 따로 하고 페이징 기능 따로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명령어가 페이징이 먼저 오잖아요. 그쵸? 난이도로 보면 사실 둘 다 비슷해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애들은 아니에요. 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얘네를 좀 한 번에 같이 진행을 할게요. 이해하실 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딱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막 난해한 문제들은 아니니까 같이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명령어가 아티클 리스트라고 치는 명령어밖에 없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죠.
리스트까지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명령어가 두 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새로운 기능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쪽에 명령어 추가하죠.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원래 있던 기능이긴 하지만 검색 방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명령어를 인지하고 컨트롤러에 넘기는 이 길 안내 역할을 하는 앱이 얘를 인지하는 방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아티클 리스트는 이퀄이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띄어쓰기 하나만 입력을 해도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띄어쓰기만 해도. 아, 얘 트림 들어가 있어서 나오는구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인지할 수 있게끔 일단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equals를 start with로 바꾸는 거. 그럼 이걸로 시작하는 명령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컨트롤러한테 일 보낼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가장 먼저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리스트 부분 show list를 찾아와서 자, 여기서 일단은 이제 뒤에 오던 이런 게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이걸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얘를 써야겠죠. 얘를 쓰려면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이 있어요. 여기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걸 가져올 건데 이대로 쓰면 될까요? 얘는 이거 이대로 그냥 쓴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두 개인데 여기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모양을 좀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얘를 따로 하나 뺄 거고요. 아니다, 빼지 말까? 빼겠습니다. 그냥 빼고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계열이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변수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페이지랑 얘는 일단 1 넣어놓고 string search keyword 얘는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cmd 비치의 길이가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cmd 비치의 길이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탔다라는 건 우리가 명령어를 article list 하고 나서 뭔가 하나를 입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 뭔가 하나를 입력을 해야 cmd 비치는 length가 3이 될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뒤에 이런 식으로 담고 싶은 거예요. 두 개를. 그럼 우리가 스플릿을 공백으로 주고 쪼개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4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 배열로 만들었던 거 이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글 번호만 딸 때 이게 글 번호라고 했을 때 이것만 따려고 cmd 비치 이거 2 배열에 2번 인덱스에 있는 거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처리를 했었잖아요. 원래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단 이제 페이징까지만 들어올 수도 있고 검색어까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조건을 좀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길이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페이지에 cmd 비치의 2번 인덱스 값을 가져올 건데 얘는 형변환을 해줄 거예요. integer.parseInt. 왜냐면 페이징 넘버는 우리가 숫자로 받을 거잖아요. 여기에는 뭐 글자가 들어오면 안 되죠. 페이징 넘버가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다 글자를 넣으면 안 되니까 얘를 int로 만들어 놓은 거고 형변환을 해준 거예요.
이거 형변환 안 해주면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거 에러잖아요. 타임 미스매치. 스트링 배열 안에 스플릿으로 쪼개진 애들은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페이지에 넣어주려면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ID로서 사용했던 변수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건 하나를 추가해서 CMD 비치의 랭스가 이거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검색어까지 입력이 된 경우죠. 지금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얘는 안 탈 거고 얘는 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까지 처리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 검색어까지 더 들어왔다, 그럼 검색어까지 같이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서치 키워드에 CMD 비치에서 어디 갔어? 얘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서치 키워드에 CMD 비치 3번 인덱스 거. 그럼 우리가 페이징 다음에 온 여기에 있는 검색어 부분, 얘를 여기다 넣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조건을 먼저 걸어서 체크를 하고, 이 경우에 해당하면 이 변수에는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에서 쪼개서 가져온 애들을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get articles, 얘는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면 리스트 가져오는 거죠. get articles, 우리가 DB에서 이거 조회해보면은 조인해서 이제 작성자 이름까지 가져오는 쿼리문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페이징 처리랑 검색 기능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꿀 겁니다. 얘를 get articles 자체를, 지금 얘 get articles라는 메서드가 여기서밖에 안 써요.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애초에 지금 사용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다오랑 서비스는 이거 기능 만들어 준 거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한 거는 컨트롤 H 누르면 서치 나옵니다. 이거 여기서 파일 서치에 내가 치고 싶은 거, 컨테이닝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포함하는 거 검색하는 거고, 여기서 별표, 얘는 모든 파일 검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거 없고요. 그냥 찾기예요, 찾기. 우리가 메모장 같은 데서도 컨트롤 F 누르면은 글자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얘는 파일들을 다 뒤져줄 거예요. 이 파일 내에서 글자 찾는 거는 여기도 똑같아요, 컨트롤 F. 근데 이거 말고 모든 파일을 뒤져야 될 때 컨트롤 H 하면 서치 기능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얘가 여기 하나밖에 안 쓰여요. 그래서 얘 자체를 바꿔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이 메서드 자체를 여기를 바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get articles라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얘는 그냥 게시물, 복수의 게시물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메서드였는데, 여기에 이제 검색어랑 페이징 기능이 추가돼 버리면 본질을 잃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 건드리고요,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을 우리 그 베이직 아티클에서 했던 것처럼 개펄 프린트 아티클스라고 해서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get articles는 사실 안 쓰고 있으니까, 저걸 바꿨으니 이제 얘는 쓰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get articles라는 메서드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이거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들 다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검토해봤는데 얘라는 거 안 쓰더라, 불필요하다, 그럼 그때 지우면 돼요.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조건 없이 기본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들은 굳이 바로바로 지울 필요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 또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냅뒀다가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다가 좀 넘겨줄 게 많아요. 이 페이지도 넘겨줄 거고요. 그리고 서치 키워드도 넘겨줄 거고요. 이거 하나 더 넘겨줘야 돼요. 얘는 뭐 같으세요? 이름만 봤을 때 변수 이름이 이제 얘 역할을 웬만하면 나타낼 수 있게끔 만드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으세요?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안에 아이템 개수를 나타내려고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페이지 안에 아이템 개수라는 얘기는 한 페이지에서 내가 몇 개를 보여줄 건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페이지에는 뭐 게시물 10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1번부터 페이지 넘어갈 때 다 10개씩 게시물을 끊어서 보여줄 거다 라고 표시를 한 거고, 자 우리가 1페이지에요 그럼 게시물 10개 나왔어요. 그러면 2페이지에요 얘가 0번부터 9번 글이 나왔다고 하면 이 페이지에는 몇 번부터 몇 번 글 나와야 돼요? 네, 10번부터 19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가져온 데이터도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번부터 10번 글을 가져올 거지만 걔네들의 실제 데이터 형태는 0번부터 9번까지 가져오는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럼 3번 페이지래요. 몇부터 몇이에요? 20부터 29까지 가져오면 되겠죠. 이런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보여줄 범위, 내가 얘를 뭐 10이 아니라 3으로 했다. 그럼 0번부터 2번까지, 3번부터 6번까지, 5번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정해주는 변수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일단은 보통 10개씩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게시판들은. 그래서 10개로 일단 해놓고 여기한테 넘겨줄 건데, 페이지 넘겨줄 거고요.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이것도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서치 키워드 얘도 넘겨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랑 조금 달라요. 얘를 그냥 다오한테 그대로 넘겨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련의 가공을 좀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할 거냐면, 자 이름을 이렇게 하죠. limit from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int limit take 하고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뭐 하는 것 같아요? limit from, 제가 아까 이거 적었던 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0번부터 9번 게시물 가져올 거고, 10번부터 19번 가져올 거고, 20부터 29번 가져올 건데, 저 limit from은 뭐 하는 애 같아요? 얘는 몇 번 글부터 가져올지를 지정해주는 애예요. 뭐뭐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란 얘기는 한계를 지정을 해놓은 거고, 거기서부터 가져오겠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얘는 그냥 일단 변수 에러 나지 말라고 넣어놓은 거고, 여기다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페이지 -1 곱하기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이런 과정을 해줄 거예요. 자, 얘는 잘 생각해보세요. 페이지가 1번 페이지래요. 그러면 1 들어가겠죠. 컨트롤러에서 1 받을 거니까 1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연산 결과 0이죠. 그러면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곱하든 말든 어쨌든 결과 0이죠. 그럼 리미트 프롬 0이네요. 그러니까 1페이지는 0번부터 보여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테이크는 실제로 어디까지 가져올 건가를 해주는 건데, 얘는 1이 아니라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가 몇 개씩 보여줄지를 지정한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얘가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줄 거라 10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얘를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넘겨받았죠. 4개 변수를 통해서. 그럼 페이지에 1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10이에요. 그럼 지금 리미트 테이크는 10일 거고 얘는 연산하면 0 되겠죠. 0번부터 보여줄 건데 총 10개 보여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2페이지다. 그럼 이거 연산하면 뭐예요? 10이죠. 10번부터 가져올 건데 총 10개 가져올 거다. 그래서 10번부터 19개, 19번까지 가져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DAO한테 얘를 넘겨줄 거예요. 얘네를 넘겨줄 건데 이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 안 해봤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도 많이 쓰게 될 거라서. 자, 얘는 맵을 일단 하나 만들어서요. 자, 제가 지금 한 거 그냥 맵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든 거고요. argus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해시맵 객체랑 연결한 거죠. 이 해시맵은 제가 이제 처음에 컬렉션 말씀드릴 때 언급이 됐던 친구인데, 이제 맵은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시맵을 많이 써요. 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맵, 해시맵.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도 쓸 때 여기다 어레이 리스트 쓰고 어레이 리스트 쓰는 거 아니었잖아요. 앞에 리스트고 뒤에 어레이 리스트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건 해시맵인데 이 앞에 타입을 맵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얘는 임포트만 시켜주면 뭐라고 안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맵에는 데이터를 넣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add였죠. 어레이 리스트에서 제공받고 있는 add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맵은요, 키랑 밸류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데이터 하나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키랑 밸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pu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게 됩니다. 데이터를 넣는 메서드예요. 역할은 어레이 리스트에서 add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사용법이 좀 다른 것 뿐이죠. 맵은 put을 사용을 할 거고, 앞에 오는 여기가 키가 될 거고요, 뒤에 오는 여기가 밸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스트링 키고요, 오브젝트 밸류예요. 얘네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메서드들이 받아야 되는, 넘겨야 되는 인자, 받아야 되는 매개변수, 이런 것들이 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얘만 갖고 파악하기가 어려운 애들도 많지만 이제 맵 같은 거는 파악이 가능하죠. 이러면 키랑 밸류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키 같은 경우는 일단 서치 키워드 얘도 넘겨줄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 넣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취향이 좀 있긴 한데, 맵을 사용할 때 밸류를 넣는 변수명 있잖아요. 웬만하면 키를 그 변수명이랑 일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여기 키를 이런 걸로 넣어도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이런 거 키는 나중에 꺼낼 때 이걸로 꺼내기만 하면 돼요.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헷갈리겠죠.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코드 지금 쓰고 있는 당시에는 알겠지만 나중에 뭐 할 때 수정하려고 와서 보니까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수명과 키명이 일치하도록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 설명드릴 때 이 얘기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맵 안에는요 똑같은 이름의 키는 존재할 수 없어요. 대신에 똑같은 밸류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안 돼요. 지금 키 이름이 똑같죠, 두 개가. 이러면 맵 안에서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되거든요. 뒤에 밸류 똑같죠.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키만 중복되지 않으면
쓸 수 있습니다. 맵은 그런 얘기였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넘길게. 이번에는 이 친구를 넘길 거예요. 리미트 프롬. 그리고 세 번째는 리미트 테이크. 이게 넘겨줄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맵으로 하나로 묶어서 지금 넘기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얘네 따로따로 넘겨도 돼요. 이렇게 넘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넘기는 닌자 3개죠. 근데 만약에 넘겨야 되는 닌자가 막 10개가 넘어요. 그럼 메서드한테 이 10개의 닌자를 다 써주면 손가루가 미어 터지겠죠. 보기 안 좋잖아요. 불편하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 객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이제 같은 성질을 지닌 데이터들을 따로따로 보관했을 때랑 객체로 묶어서 보관했을 때 누가 더 유리했어요? 객체가 훨씬 편했죠. 데이터의 이동이나 이럴 때 하나만 넘겨주면 되니까. 그거 아니면 10개였다고 하면 10개를 다 따로 10번 움직여야 되는 거, 10개를 하나로 묶어놨으면 한 번만 움직이면 되는 방식이었죠. 지금 얘를 쓰는 원리도 똑같아요. 사실 서로 다른, 얘는 지금 스트링이고 얘는 인트들인데, 이런 데이터들 이제 인자로 넘길 거니까 인자라고 하는 성질 안으로 하나 묶어서 넣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이제 더 다양한 인자를 보내야 되고 막 처리해야 될 게 좀 더 복잡해진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읽기도 편하고 그런 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해봐야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를 넘겨줘요. 그럼 여기 지금 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맵이 들어간 거죠. 맵이. 그래서 얘가 여기 메서드가 없으니까 만들면 되는데, 틀렸구나. 얘를 create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서비스가 받아왔던, 컨트롤러한테 받아왔던 4개 변수랑 다오가 받고 있는 4개 변수는 다르겠네요. 서로 얘를 그대로 준 게 아니라 가공해서 줬죠. 그쵸? 다오가 가공된, 내부로 감싸져 있는 가공된 데이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제로 다오가 DB에 들어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 로직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아티클스 이거 하나를 좀 복사해 볼게요. 얘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봅시다. 자, 얘는 이제 쿼리문 짜서 넘겨야 되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쿼리문을 날리기 전에 이런 거 하나를 좀 해볼게요.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아온 맵 데이터 안에서 컨테인스 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컨테인스 키는요, 이 맵 안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입력할 텍스트랑 텍스트가 포함된 키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기능이었더라?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검색어 기능 추가할 때 우리가 그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 게시물들 타이틀 안에 우리가 입력한 이 텍스트 들어있냐를 물어봤던 거 있었죠. 포함되어 있냐, 컨테인스라고 하는. 똑같아요. 포함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단 키가 포함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서치 키워드를 넣어줄 거예요. 이러면 지금 argue
args라고 하는 arguments라고 하는 이 변수로 우리가 서비스에서 받아왔잖아요, 맵을. 그쵸? 그 맵 안에 들어있는 키 중에서 서치 키워드라는 텍스트가 포함된 키가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가 넘어왔냐를 물어본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과정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검색어를 아예 애초에 명령어를 칠 때 검색어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해준 거고. 여기는 왜 다 빨간 줄이지? 뭐 일단은 네, 넘어갈게요. 있으면 지금 위에 만들어 놓은 서치 키워드 변수에다가 맵에서 꺼낼 거예요. 어떻게? 키로. 맵은요, 데이터를 꺼낼 때,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는 꺼낼 때 get 하고 인덱스 번호였죠. get 소괄호 안에 여기 인덱스 번호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해당 인덱스 번호에 위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죠. 맵은 get 하고 여기는 키예요, 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꺼내오는 방식이, 얘는 어레이 리스트는 인덱스 번호고 맵은 키 값으로 꺼내올 거예요. 그래서 키 값이 중복되면 안 돼요. 왜냐면 키 값이 중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키 입력했을 때 데이터 2개 받아올 거죠. 2개 있다 그러면.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인지 얘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키는 절대로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DB에서 PK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키가. 근데 여기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거 왜 안 되냐면 우리 아까 put 할 때 스트링 키였고 오브젝트 밸류였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스트링과 오브젝트를 제너릭으로 써줬어요. 그러면 키는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브젝트는 밸류는 오브젝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밸류는 인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타입을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 타입인 오브젝트를 넣어놓은 거니까 데이터를 꺼내올 때도 오브젝트로 꺼내와요. 그러면 스트링에 그냥 담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타임 미스매치, convert from object to string, 오브젝트는 스트링이 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스트링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키로 데이터 가져오면 이거 우리 스트링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진행시켜도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해줘야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 안에 컨테인스 키로 이런 거 있냐 물어볼 거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거 값 가져와서 넣어주겠다. 얘는 뭘로 형변환 해주면 돼요? 얘는 인트죠, 인트. 얘 타입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엔 리미트 테이크, 얘가 들어온 게 있으면 넣어줘라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필요한 이유가 왜냐면요, 우리는 페이징 넘버도 입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티클 리스트만 치면 전체 목록 보겠다 이거죠. 페이징 넘버를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처리해라 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페이징 넘버랑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는 검색어 실제로 입력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진 상태로 밑으로 내려올 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놓은 이유는요, 마이너스 1번 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어디 몇 개를 가져오겠다 하는데도 거기도 마이너스는 없죠. 약간 기본값을 설정을 하는데 0으로 해놓으면 0번의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get article by index 했을 때 인덱스 맞나? get article by 아무튼 인덱스 번호 구하는 로직 있었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도 있었는데 거기도 리턴 -1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덱스 같은 거 어차피 -1로 갈 일은 절대 없으니까 얘는 잘못된 경우를 나타낼 때 쓰려고 기본값을 해놓은 거고, 그럼 얘도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널이 더 좋아요, 공백보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간단한 문제가 하나 생겨서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쿼리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기존에 있던 이 쿼리 그대로 살릴 거예요. 살리는데 단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서치 키워드에 랭스가 0보다 크다면 이거 어떤 경우예요? 서치 키워드의 랭스가 0보다 크대요. 어떤 경우죠? 검색어가 입력이 된 경우죠. 그래야 여기서 입력이 되어서 들어와야 실제로 있을 거고, 그래야 여기다 값이 채워지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다란 얘기는 검색어 입력이 됐다란 얘기니까 여기에 SQL append where a.title like 얘는 이렇게 서치 키워드 like 검색에 대한 건 우리 했었죠?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like로 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맨 뒤에 ZZ가 포함되어 있는 거, 반대로 이렇게 했다 그럼 ZZ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게 양쪽에 쌓여 있으면 맨 앞, 맨 뒤, 중간 어디든 상관없이 ZZ가 포함된 거, 우리 검색해오는 방식이었잖아요, like. 제가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 때 나중에 이제 리스트에서 검색 기능 같은 거 할 때 이거 쓰면은 너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 like. 근데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요, 원래 우리가 물음표 넣고 이렇게 넣으면 얘가 물음표 자리로 들어가서 쿼리가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은 쿼리가 지금 이상한 거거든요. 여기 이 홀다운표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쿼리가 애초에 에러가 날 거예요. 얘가 이거 치환돼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좀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이런 걸 쓸 겁니다. 우리 콘캣 배웠잖아요. 문자열 그냥 합쳐주는 거, 콘캣으로 얘네를 좀 나눌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앞에 있는 2% 들어올 거고요, 콘캣 때문에. 그 다음 물음표 치환됐던 애 들어오겠죠, 문자열이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퍼센트 또 들어올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넘기고자 하는 거 그냥 합쳐진 거니까 완성이죠. 얘는 뭐 다 지웠구나. 우리 랜덤 쓸 때 랜드 해가지고 제목에다가 막 난수 붙일 때 그때 했던 방식이죠, 콘캣. 그냥 합쳐주는 거.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려줄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if문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쿼리가 조립되는 과정에서 이 조건을 따져보고 이게 맞으면 이 쿼리까지 합칠 거고요, 이게 틀리면 이 쿼리는 생략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DB랑 자바랑 짬뽕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DB에서도 이제 조건문 같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쿼리문으로. 근데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이게 좀 더 적절한 방식이겠죠. 자,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에 이거 세미콜론 뺀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가는 리미트 프롬이 -1이 아니라면, -1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요? 페이징 값이 들어와서 교체가 된 거죠. 우리가 가공해서 데이터 넘긴 거, 어디서부터 게시물 가져올 건지
그거 값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얘기는 여기서 값 이 과정 거친 거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려면 결국에 여기서 넘어왔다란 얘기잖아요, 페이지가. 그래야만 서비스를 타고 가공이 정상적으로 될 거고, 그 결과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게시물 리스트 페이징 넘버를 입력을 했다는 경우에요. 했을 때 여기다가는 우리 리미트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처음에 DB 배울 때 리미트로 데이터 한 줄 바꾸는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인자를 두 개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나밖에 안 써봤거든요. 리미트 1 해가지고 게시물 두 개 있는데 그냥 하나만, 처음 나오는 거 하나만 적용시키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수정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두 개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처음 넣은 거부터 몇 개까지 가져와요. 지금 여기서 0부터 시작한다고 나오죠.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릴 때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 DB에서 조회할 때 리미트를 사용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온 첫 줄에 있는 데이터는 0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0번 데이터. 그러니까 약간의 인덱스 번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미트 2, 10 들어갔다 그러면 20이니까 1번째 데이터부터, 아니지 3번째 데이터부터 10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limit from 이라는 변수랑 limit take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를 여기서 가공을 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limit take는 그냥 이걸로 해도 되긴 해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이건 그냥 같이 깔끔하게 처리를 해준 것 뿐이고, 아무튼 인자를 두 개 넘겨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변수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 거니까 물음표 처리해주고 limit from 그리고 limit take 두 개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이 limit from이 앞에 들어갈 거고 limit take가 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인자 두 개 받았으니까 몇 번부터 가져올 건지 나왔고 몇 개 가져올 건지 나왔죠. 그러면은 해당 글부터 쭉 10개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10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얘는 똑같이 놔두면 되겠네요. 이 퀄이 날릴 거고, 이 퀄이 날려서 리스트 나온 거 여기에 담길 거고, 그거 압축 풀고 있는 거잖아요, 쭉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객체화 시키면서 압축 다 풀고 그 다음에 그거 리턴해 주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좀 훅훅 지나와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얘 이거 왜 이러죠? 왜일까요? 얘는 왜 얘네들한테 빨간 줄이 생겼지? Word int is not correctly spelled. 뭐라는 거야? 전체 잘라내기 했다가 붙여넣기 하니까 사라졌네요. 네, 문제는 따로 없었던 걸로. 가끔 이클립스가 이렇게 버그처럼 의문의 에러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빨간 박스 없으면 사실 실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요 안에만 있는 거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거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냥 리스트 했을 때 잘 나오고 있죠? 원래대로. 그리고 1 하면 첫 페이지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2 하면 없잖아요. 우리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기로 했는데 데이터 지금 3개밖에 없으니까 이 페이지는 아예 없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1에서 제목에
S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기 S가 좀 2개 들어있으니까 여긴 S가 없고 S 검색하면 해당하는 검색어에 해당하는 2개만 나오게 되고요. 이 페이지에서 S를 검색했다. 이런 뭐가 나와요? 게시물이 없죠. 이거는 이 페이지에는 애초에 게시물이 없는데 검색어를 넣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려면 데이터를 좀 넣어보죠. 아티클 데이터를 지금 3개 121 들어있으니까 얘는 5 얘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여기만 좀 바꿔보죠. 그리고 4 일단 2개 넣고 제목 그냥 이걸로 여러 개 하죠. 그러면 데이터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뒤에는 똑같지만 다시 자바로 와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냥 리스트 했을 때 자, DB가 운동이 됐는데 얘를 왜 커밋을 꺼놓으셨나? 잠깐만요. 얘는 커밋인데? 왜 인식이 안 됐지? 자, 다시 뭐라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을 해볼 테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8시 1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